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를 지금 막 지났습니다. 한 30분 전에 보도해 드린 것처럼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가 김종인, 오세훈의 단일화 조건 다 수용하겠다. 당신들이 정하는 방식대로 여론조사를 주말에 실시해가지고 오는 월요일 22일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 그리하여 25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에 나서자. 이렇게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으로부터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자기 부정이 되니까요. 요 1시간 사이에 인터넷 그리고 SNS를 검색했더니 여론이 좀 급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 선언을 보고 안철수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의견이 꽤 많습니다. 이게 주말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반영될지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대체적 여론조사는 오세훈이 앞선다라는 조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안철수가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발표 아주 드라마틱한 발표입니다.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밤에 있었던 중요한 여론 변화는 김종인에 대해서 단일화를 결렬시킨 책임자로 규탄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리고 따라가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의 입장문을 요지만 소개해 드렸는데 전문이 들어왔으므로 요걸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쓴 문장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이 정치 게임에서는 연설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짧은 연설문인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인상이 1987년 6.29 선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코로나로 몰렸던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후보, 민정당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의 어떤 미락에 의해서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당시에 야당이 국민들이 원했던 것을 전부 다 받아들여버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 각종 민주개혁을 한다. 요게 6.29 선언의 핵심인데 그 직전에 여론조사를 했다면 아마 노태우 후보의 지지율은 10%도 못 미쳤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틱한 전환에 의해서 김명삼, 김대중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36.6%로. 그때도 김명삼, 김대중이 단일화만 했으면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단일화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 6.29 선언을 오늘 상황에 대입하면은 안철수가 노태우 역할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물론 정치적 상상력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고 어쨌든 이 선언으로 해서 안철수는 미스터 단일화가 됐어요. 오세훈한테 저도 이분이 약속대로 오세훈 선거운동을 혼신을 다해서 할 것 같은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미스터 단일화라는 그 트레이드마크가 안철수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왜냐하면 이렇게 과감하게 불리한 상황, 현재는 안철수가 불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노태우가 불리했듯이. 불리한 사람이 불리한 걸 감수를 하고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는 예가 별로 없었고 이게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일단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입니다. 어젯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후보 등록 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야권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저 안철수나 오세훈 후보님의 개인 승리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야권이 이기는 것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알기에 저는 출마 선언 때부터 저와 안철수 개인이 아닌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단일화만이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면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선택과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기는 것보다 야권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단일화에 대한 국민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세훈 후보 측이 제안한 안을 수용하는 만큼 실무적 부분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이번 주말 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에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28일 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직선거일부터 단일 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등록일 전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서울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가 이기면 야권 모두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모두 야권 승리란 국민 염원과 시대의 명령을 받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같은 꿈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와 그간의 감정은 모두 잊고 오직 야권의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2021년 4월 7일을 대한민국의 민주화, 법치,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위한 첫 출발일이 될 수 있도록, 첫은 필요 없는데 사실 출발일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다시는 독재의 암흑이 국민을 두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모두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말 참 좋습니다. 다시는 독재의 암흑이 국민을 두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 모두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나온 정치적 선언이나 기자회견문 중에서 제일 잘 쓴 겁니다. 제일 잘 썼고 여기에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국민들을 어떻게 감동시킬고 영향을 줄지 이번 주말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철수가 김종인에게 이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야권 단일화라는 명분이 살아났어요. 명분이 살아났습니다. 이것만 가지면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크게 이기는 구도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당을 더 많이 당선시켜야 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당을 더 많이 당선시켜야 된다. 전국 평균이요 50%고 아니다. 여당을 더 많이 당선시켜야 된다. 36입니다. 50대 36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어떠냐? 야당을 당선시켜야 된다. 가 58입니다. 그리고 여당을 당선시켜야 된다. 26입니다. 58대 26. 이거 하프게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일화만 되면 크게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어떠냐? 부산을 포함한 부산, 울산, 경남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34%가 여당 지지입니다. 여당을 더 많이 당선시키겠다. 59%네요. 59%는 야당을 더 많이 당선시켜야 된다. 여기서도 거의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자, 이렇다면은, 그리고 세대별로는 40대를 뺀 전 연령층이 야당을 더 많이 당선시켜야 된다.
지역적으로는 전라도를 뺀 전 지역이 야당만이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구도하에서 이제 단일화, 이 단일화의 성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리고 지금 예측대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크게 이기면은 이 프레임, 이 성공 프레임이 그냥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이 된다 이거죠. 문제는 김종인 씨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앞장서야 될 텐데 안철수가 들고 나왔다 해가지고 이 성공 프레임을 자꾸 방해하고 결렬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안철수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안철수의 오늘 메시지에는 그 상대가 오세훈이 아니고 김종인입니다. 김종인과 오세훈 두 사람의 안을 받아들이겠다. 오세훈의 안을 받아들였는데 김종인이가 비토를 한다. 그러면 김종인의 안을 차라리 받겠다. 이렇게 딱 던져버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주인은 누굽니까? 국회의원 102명 아닙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출된 국회의원님들입니다. 선출된 권력자 102명이 선출되지 않는 김종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휘둘리면서 단일화를 기피하는 정당으로 비춰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디서 인터뷰를 하면서 최종 의사결정기구는 의원총회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런 한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이미 상황이 너무나 빨리 진전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타이밍입니다. 김영삼 씨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이분이 결정을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이마에 붙어서 오는 것이지 그때 잡아야지 꼬리에 붙는 게 아니다. 어쨌든 제2의 6.29 선언이 될 것인지 이 안철수의 오늘 기자회견문은 역사에 남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